그리고 그 객체를 생성을 하실 때는 생성자를 호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생성자를 호출하실 때 무슨 폴더에 있는 어떤 파일을 읽어드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문자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문자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폴더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가 있는 프로젝트 폴더, 소스 코드가 있는 프로젝트 폴더의 데이터 폴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거기에 있는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파일 이름이 잘못되면 폴더 이름이 잘못되거나 파일 이름이 잘못되는 경우에 파일 인풋 스트림은 익셉션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 익셉션 이름이 뭐냐면 file not found exception이에요. 파일을 not found,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익셉션을 발생시키고요. 그래서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try catch로 묶으셔야 됩니다. try catch로 묶으셔야 되고요. 원래 여기는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만들어지는데 사실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만이 아니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read를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 write를 하는 부분에서도 exception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exception들은 file not found exception이 아니라 아마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exception을 발생시킬 거예요. 그래서 file not found exception도 캐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도 캐치할 수 있도록 여기 캐치 문장을 exception 하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코드는 어디만 집중하시면 되냐면 try 안쪽 부분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try 안쪽 부분을 집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변수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생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out이라고 하는 변수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을 한 겁니다. 두 개가 이름이 다르죠. 이 파일은 실제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 복사를 하게 될 디렉토리와 복사할 파일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파일이. 여기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 루프가 있죠. 무한 루프가 있는데 무한 루프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우선 바이트 배열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 1바이트들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성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생성을 한 거예요. 몇 개짜리로 생성을 한 거예요? 20개짜리로 생성을 한 거예요. 20개짜리로. 이 각각의 크기가 몇 바이트냐면 1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바이트라고 하는 타입이 정수 1바이트짜리 정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트 배열을 선언을 하고요. 이거를 선언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파일에서 데이터들을 읽게 될 텐데 그 읽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에요. 읽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 이 배열은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read라고 하는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사용을 합니다. 늦게 오신 분은 신호로 출결 확인하세요. 신호 등록해 드렸어요. 그러면 리드 메서드가 다른 것도 있었죠. 여기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는 리드도 있었어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는 리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바이트만 읽어드리고요. 읽어드린 그 한 바이트를 인트 타입으로 변환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리드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를 이 아규먼트로 전달한 배열, 이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트 값 하나를 리턴을 해주는데 그 인트 값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예요. 그러니까 최대 몇 바이트까지 읽을 수 있냐면 20바이트까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리드가 20바이트를 다 읽었으면 배열을 다 채워서 20이라고 리턴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파일 끝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파일에서 20바이트씩 읽다 보면 여기까지 20바이트, 그 다음 여기까지 20바이트, 이런 식으로 20바이트씩 읽다 보면 끝에 가서 20바이트가 안 되는 양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리드는 이 20바이트의 배열을 다 채우는 게 아니고요.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읽은 바이트 수만큼만 20바이트에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은 20바이트인데 그 중에서 5개를 읽었다 그러면 5개의 바이트만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5개의 바이트만 채워주고 나머지는 이게 생성할 때 기본값이 있는 거죠. 0이 기본값이에요. 0으로 나머지는 채워지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죠. 이쪽 부분은. 그러면 그때 리절트는 무엇을 리절트를 해주는 거냐면 실제 읽은 바이트 수이기 때문에 5바이트라고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 사용법을 잘 알아두셔야 이거를 응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읽은 데이터들은 버퍼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read가 리턴하는 거는 읽은 바이트 수다. 그런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ead가 -1을 리턴할 수도 있어요. -1을 리턴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파일 끝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파일에서 읽은 게 하나도 없을 때 0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0이라고 하지 않고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니까 개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로 파일의 끝이다. 더 이상 읽을 수 없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음수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한 루프를 종료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읽고 어떤 일을 하고 읽고 어떤 일을 하고 읽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언제 멈춰주냐 하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 멈춰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실제로 몇 바이트를 읽었는지를 출력을 해봤고요. 요거는 남겨둘까요? 이번에는 실제로 파일에서 몇 바이트씩 읽었는지를 출력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는 파일에 20바이트씩 무조건 써버리는 거예요. 자, 이 버퍼라고 하는 변수는 위쪽에서 선언한 변수예요. 바이트 배열 하고서 여기서 선언했죠. 그리고 초기화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읽어드리죠.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쓰겠다고 write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가 20바이트일 때는 20바이트를 다 write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배열은 20바이트인데 실제로 읽은 거는 5바이트밖에 안 된다. 그러면 write를 할 때에도 5바이트만 write를 해야지 20바이트를 다 write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읽은 바이트만큼만 쓰기를 하려면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쓰셔야 돼요. wri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아마도 out.write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1번에서 썼던 게 여기 두 번째 있는 내용이에요. 1번에서 썼던 이게 뭐냐면 한 바이트씩 write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는 원래 4바이트죠. 4바이트긴 하지만 4바이트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4바이트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3바이트 무시하고요. 앞에 3바이트 무시하고 끝에 있는 한 바이트만 파일에다가 write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rea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잘 생각해 보시면 파일에서는 한 바이트만 읽어드렸는데 리턴하는 거는 어떻게 리턴했어요? int로 리턴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파일에 read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제로 파일에서 읽은 거는 1바이트만 읽어드렸는데 리턴할 때는 4바이트로 리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여기 3개, 3바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write 할 때도 마찬가지. 0으로 int 4바이트에서 0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파일에 쓰지 않고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마지막 한 바이트만 파일에 쓰겠다. 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있는 write예요. 우리가 1번 파일에서 사용을 했었던 그 메서드입니다. 그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사용했었던 이 메서드가 여기 있는 첫 번째 메서드. 무조건 배열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그대로 파일에다가 write하는 거. 배열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파일에 write하는 거고요.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게 이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write할 데이터는 여기 배열에 들어 있는 거예요. write할 내용은 여기 배열에 들어 있는데 오프셋은 전체 배열에서 처음부터 쓰기 시작할 거냐 아니면 몇 바이트 지난 다음에 쓰기 시작할 거냐 라고 하는 게 오프셋이고요. 세 번째 랭스가 그 다음 그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몇 바이트를 write 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바이트 배열이 있고요. 오프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랭스가 있어요. 이런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메서드를. 신호 출결 다시 신호 등록해 드렸습니다. 근데 재원이는 근데 출결하지 않았어요? 아닌가? 어쨌든 신호는 다시 등록해 드렸어요. 밑에다가 주석을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B 타입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파일에 쓸 데이터. 파일에 write를 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가 저장된 배열이고요. int off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바이트 배열 B에서 배열 B에서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몇 번째 인덱스부터 쓰기 시작할 거냐 시작할 것인지 이거를 오프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프셋. 0이라고 주면 배열의 0번째 인덱스부터 write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인 거고요. 여기를 1이라고 주면 배열의 인덱스 1번부터 write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배열의 인덱스 0번은 write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int 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열에서 그러니까 오프셋부터 시작해서 몇 바이트를 write 할 거냐.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는 배열에 있고 배열에 인덱스 몇 번부터 쓰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몇 개를 쓸 것인지 이거를 설정해 주는 게 이 write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를 채워보면 어떻게 채울 수가 있냐면 바이트 배열 변수 이름이 뭐예요? 변수 이름이
버퍼란 말이에요. 버퍼.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버퍼에서 인덱스 0부터 쓰기 시작하면 돼요. 중간에 처음에 건너뛸 필요가 없어요. 인덱스 0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쓸 길이, 랭스는 얼마를 쓰면 되냐면 실제로 읽은 데이터가 리절트에 있잖아요. 읽은 데이터가 리절트에 있으니까 리절트만큼을 write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문장 대신에 요렇게만 써주면 읽은 바이트만큼 쓰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20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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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12바이트를 읽어요. 그러면 write 할 때도 20바이트 write, 20바이트 write, 20바이트 write, 제일 마지막에 12바이트 write. 그럼 합쳐서 몇 바이트가 되는 거냐면 72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메서드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 메서드. 네, 그리고 뭐 끝났을 때 무한루프 끝났을 때 복사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썼고요. 캐치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파이널리에서 파일 인풋 스트림 하고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두 개를 전부 다 클로즈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무엇을 한다? 트라이 캐치로 묶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인풋 스트림을 닫을 때나 아웃풋 스트림을 닫을 때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서드 자체가 어떻게 선언되어 있냐면 클로즈 메서드가 IO exception을 던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는 메서드는 exception을 던질 수 있다라고 선언되어져 있는 메서드는 자바에서는 반드시 트라이 캐치를 써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쓴 거예요. 여기도.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여기 변수 선언할 때 변수를 따로 선언을 하기도 한 거였었고요. 네. 되셨죠? 그래서 어제 드렸던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리고 파일 복사는 다 되셨죠? 여기 ratings.dat 전부 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녀석을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새로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들 new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 add.java.file 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3번 패키지 밑에서요. 3번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 만들게요. 클래스 이름은 file main 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3번 패키지고요. 클래스 이름이고 다른 거는 변경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만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파일은 용량 크기가 아까 얼마였었냐면 대략 한 25MB 정도가 됐었어요. 사용할 게 약 대략 한 25MB 정도의 그 파일이고요. 그런 파일을 복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네, 우선 read하고 write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파일에서 read와 write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파일 다 쓸 필요 없죠. 파일 인풋 스트림 컨트롤 스페이스 파일 인풋 스트림이 필요하고요. in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아직 생성하기 전이니까 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다가 write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아웃이라고 할게요. 아웃. 여기도 아직 생성하기 전이니까 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는 하고서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되겠죠. 파일 인풋 스트림 하고서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문자열 넣어주는 파일 인풋 스트림 하시면 돼요. 자, 파일은 어디 있는 거 사용할 거냐면 제가 복사해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파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파일을 사용을 할 거니까 데이터 폴더 밑에 여기 슬래시를 쓰셔야 됩니다. 데이터 폴더 밑에 ratings.da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벌써 익셉션 발생합니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성자가 익셉션을 던질 수도 있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반드시 그 익셉션 처리를 해야 돼요. try catch로 묶어주거나 또는 throw 던져버리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묶어줄게요. surround with try catch. 자, 그러면 어디까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냐면 여기까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다른 에러도 발생할 수 있어요.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파일러 파운드를 지워버리세요. 그냥 exception이라고만 하면 모든 예외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외를 잡아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어디서 발생하는 예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수정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파이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생성되어져 있는 인풋 스트림을 닫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변수가 try 블록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파이널리 블록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변수 선언 자체는 위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try 안쪽에 들어가면 안 돼요. 변수 선언 부분은 try 바깥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in이라고 하는 변수와 out이라고 하는 변수를 try 블록 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finally 블록 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던 겁니다. 따로따로. 인점 클로즈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호출할 때 여기도 익셉션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여기 이클립스가 시키는 대로 트라이 캐치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손으로 일일이 트라이부터 한 줄 한 줄 작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클립스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수정하고 뭐 이런 것 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요. 얘는 생성자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어디다 복사를 할 거냐면 똑같은 데이터 폴더를 사용을 할게요. 데이터 폴더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ratings를 복사를 할 거니까 ratings copy.ph. 자, 그러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다 만들었죠? 그러면 파이널리에서 이것도 닫아주셔야 돼요. 아웃풋 스트림도 클로즈. 귀찮죠? 생성하고 클로즈하고 생성하고 클로즈하고. 자, 이제 그러면 읽을 파일에서 read를 할 준비가 된 거고요. 파일에서 write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write를 할 준비가 된 거고
자, 우리는 이제 읽고 쓰고를 무한 루프 안에서 반복하다가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무한 루프를 종료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시간 측정한다 그랬죠. 여기 복사 시간 비교할 거라 그랬어요. 비교할 거라 그랬고, 시스템 클래스에 뭐가 있냐면 current time 밀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current time 밀리스. 자,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뭔가요? 롱 타입이에요. 롱 타입. 네,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제는 여기 있는 영어를 읽기가 귀찮으면 안 읽으셔도 괜찮은데 여기는 꼭 보셔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시고 아니면 그 문서에서도 current time release. 네. 아까 제가 여기까지만 했었죠. 나와라. 안 나오지? 네,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면 current time release가 여기 있고 옆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public static long current time release 여기 보시면 이게 리턴 타입이 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보시거나 혹은 여기를 보셔가지고 current time release라고 하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무엇인지는 아셔야 돼요. 적어도. 리턴 타입을 왜 알아야 되냐면 얘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변수를 무슨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수를 롱 타입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래스의 리턴 타입,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하는 일은 자, 일단 우리 문법을 좀 복습을 해보면은요. 시스템은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에서 메서드를 바로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 적 없이 호출하지 않고 바로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자, 이런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인 거죠. 그러니까 퍼블릭 스태틱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메서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메서드는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의 현재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리턴을 해줍니다. 밀리세컨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3초. 1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미터잖아요. 1000밀리미터가 1미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밀리라고 하는 게 1000분의 1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초까지로 재서 그거를 롱 타입의 정수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 롱 타입의 정수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변환이 가능해요. 네.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뭐 이런 것들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근데 우리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시작한 시간과 끝나는 시간만 측정해서 2시간 사이에 차이 갭만 측정하면 돼요. 그래서 몇 초 걸렸나 이것만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2번을 측정을 할 거예요. 시간을 언제 측정을 할 거냐면 여기서 한번 측정을 할 거고요. 그 시간을 스타트 타임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한 번 더 측정을 할 거냐면 끝나기 직전에 엔드 타임을 한 번 더 측정을 할 거예요. system.current time release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번 측정을 해서 엔드 타임에서 스타트 타임을 빼주면 이 사이에 몇 초 걸렸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로직이고요.
자, 이제 이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실 거냐면 어제 했었던 1번과 2번을 여기서 다 할 거예요. 일단은 무한루프. 자, 무한루프 시작을 하고요. 무한루프 시작을 하고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리절트라고만 할까요? 리절트. 파일, input, stream, read 메서드로 호출할 거예요. read. 여기서 read 메서드가 IO exception을 던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try catch라고 묶으라고 나오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catch가 exception이기 때문에 모든 exception을 다 잡을 수가 있어서 그런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가능한 거고 얘는 1바이트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읽은 거는 1바이트인데 그 1바이트의 내용을 int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int로. 그럼 얘가 읽은 바이트예요. 얘가 읽은 바이트고 이 리절트가 만약에 -1인 경우 이게 파일의 끝이에요. read라고 하는 메서드가 -1을 리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파일 끝. 영어로는 end of fi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OF라고들 많이 해요. 파일의 끝에 도달했을 때는 무한루프를 종료하시는 거예요. 무한루프를 종료해서 루프를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 시간을 한 번 더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루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하고 무한루프 안에서 파일을 읽다가 파일의 끝에 도달했을 때 무한루프를 빠져나가서 그때의 시간을 한 번 더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해주시면 되냐면 write를 하면 돼요. out.write. 자, 여기서는 세 가지 메서드 중에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요? 우리는 바이트 배열 없어요. 바이트 배열이 없기 때문에 얘와 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이에요. 이때 int b는 이 b 자리에 뭘 넣어주면 될까요? b 자리에 result 넣어주시면 됩니다. result. 그렇죠? 그래서 write result. 네, 이렇게 하면 복사가 끝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복사가 되고요. 자, 그럼 경과 시간. 경과 시간을 그냥 바로 출력을 해버릴까요? 아니면 계산할까요? long. long이라고 해서 elapsed time. end time 빼기 이게 파일 경과 시간을 의미를 해요. 파일을 복사하는데 걸린 시간.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시간. elapsed time 넣어주시면 되고요. 단위가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밀리세컨드. 네, 다 됐습니다. 실행만 해보세요. 네, 저는 지금 실행 중이에요. 저는 프로그램 실행 중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프린트문을 넣은 게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프린트문을 넣은 게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야지만 프린트문 하나 찍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될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리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의 크기는 대략 한 25메가 정도예요. 25메가 정도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와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롤 C, 컨트롤 V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쉬는 시간 끝나야 이거 끝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혹시나 그 여기 실행할 때 에러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에러가 없고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남겨두시고요. 잠깐 저희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